안녕하십니까, 박종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 윤곽 수술 시 뼈의 절제가 얼굴 안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환자분 사진을 가지고 비교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사각턱 절제술, 광대 축소술, 턱구 성형술을 시행한 환자분입니다. 술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광대가 조금 도드라져 있어 가지고 울퉁불퉁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턱끝이 약간 두꺼운 느낌도 들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광대 수술, 사각턱 수술, 턱끝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매끈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끈하게 되기 위해서 실제로 역광대의 연조직 축소량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뼈의 이동량이 얼마였는지 이 사진으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이 관자놀이에서 사각턱까지 매끈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연조직 축소량은 오른쪽은 2.76mm, 왼쪽은 2.52mm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실제 뼈는 4.76mm 내측으로 이동하였고, 왼쪽 뼈는 3.85mm 내측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45도 광대에서는 어떻게 축소된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45도 광대가 많이 축소된 것 같죠? 이 정도는 돼야지 수술하고 나서 이 정도 매끈한 얼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얼마나 축소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조직으로는 3.0mm 정도, 그리고 좌측은 2.1mm 정도 축소가 필요했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실제 뼈의 이동은 오른쪽은 3.88mm 정도, 그리고 우측은 2.82mm 정도 축소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좌우 비대칭의 크기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옆모습도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사각턱 수술을 이렇게 해드렸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분 턱 밑살이 좀 개선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중턱 흡입을 추가로 시행을 하신 분입니다. 다음 환자분은 처음 상담 시는 아래턱이 커 보여서 턱 자체를 짧게 할까 고민도 했습니다만, 황금비에 맞추어 이상적인 얼굴폭과 길이의 관계를 분석을 해보니 오히려 얼굴폭에 비해서는 얼굴 길이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굴 길이를 유지하도록 수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술을 해드렸고요. 만약 이 환자분한테 턱끝 길이 축소술을 시행했다면 오히려 얼굴이 좀 둥글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얼굴 길이를 유지했던 것은 좋은 선택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옆에 모습도 볼까요? 옆에서 사각턱이 좀 두드러져 보이죠? 예, 수술하고 나서 부드러워진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분도 턱 밑살이 개선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턱 밑살이 된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도 광대에서 축소량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수술을 해드렸고요.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요즘 환자분들은 하악 윤곽 수술을 하면 무조건 근육 묶기나 지방 흡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환자분의 사진을 준비해 보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식으로 이중턱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연조직이 어떻게 축소되는지도 한번 비교해 드려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살처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실제 CT 단면을 보여드리려고 하십니다. 예, 이분은 살처짐이 특별히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얼굴이 수평적으로 축소가 된 것이죠. 하지만 피부가 두껍고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화살표 부위가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위는 더 많이 축소됐는데 그 부위는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 부위에 살이 처진 것처럼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살 처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분처럼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살 처지는 것도 그렇게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자분은 하악의 중간 부위가 특히 발달한 분이셨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턱끝은 짧고 사각턱은 큰데 중간뼈가 더 도드라지게 볼록해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CT상에서는 턱이 조금 움푹 파인 것 같은데 오히려 임상사진에서는 턱이 커 보이거든요. 그건 환자분이 이 움푹 파인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러를 주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하기 전에 필러를 녹이고 수술을 시행하셨는데요. 실제 모습은 이렇게 됐습니다. 특별히 턱끝을 짧게 하거나 후방 이동시키지 않았습니다.
필러를 녹였을 뿐인데도 이런 효과를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옆에 모습도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턱끝 필러를 제거함만으로도 턱끝 연조직이 많이 작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표시한 곳을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연조직이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뼈는 특별히 전후방적으로 아니면 수직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45도 모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도 연조직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더 편하실 거고요. 이분처럼 얼굴 폭이 넓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눈이 가운데로 쏠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광대 수술을 통해서 눈이 더 커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술 결과입니다. 수술 전에 비해서 눈이 가운데로 쏠려 있는 것이 조금 더 개선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45도의 변화된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도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은 사각턱과 광대 수술을 시행하신 분입니다. 이분처럼 턱끝 자체가 갸름하신 분들은 굳이 턱끝 수술을 안 하셔도 갸름한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뼈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 임상사진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45도 광대의 변화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측면에서의 변화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 보시면은 연조직이 좀 두꺼운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래쪽 부위가 조금 더 두툼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옆에서도 보시면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역광대에서 연조직의 폭이 조금 더 두꺼운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운데 부위가 축소되는 양이 조금 덜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뼈 절제에 따른 연조직의 변화 양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